안녕하세요. 한규범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부품 간의 관계를 구속시켜주는 메이트 명령 중 표준 메이트의 너비 메이트와 각도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고, 또 메이트 종류 중 고급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품이 대칭이 되거나 선형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원형으로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경우 그 부품들을 쉽게 배치할 수 있는 대칭 복사, 선형 패턴, 원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통하여 메이트의 사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고, 표준 메이트 기능 중 거리 메이트와 각도 메이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이트 아이콘은 어셈블리 탭에서 바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이트를 실행하면 왼쪽과 같은 대화창이 뜨고, 메이트할 요소를 선택한 후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부품을 조립하면 됩니다. 표준 메이트 기능부터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는 선택한 요소를 같은 평면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메이트 기능입니다. 요소들이 무한한 평면상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부품들끼리 평행해야 할 때 사용하여 두 부품 간 틀어짐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직각은 말 그대로 선택한 요소가 다른 요소와 90도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고, 탄젠트는 메이트할 요소 중 원형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할 때 그 요소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둥심은 두 원형 요소가 같은 축을 공유하도록 묶어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부품들을 조립하였다면 각 부품들이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부품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묶고 싶을 때는 동심 아래 묶기, 그 밑에 있는 거리 메이트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것이 거리가 아니라 특정 각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요소들을 선택한 후 그 아래에 있는 각도 메이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치 않은 방향으로 꺾였을 때는 그 아래에 있는 메이트 맞춤 중 반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 제대로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셰프트를 화면에 놓여있는 베이스 위에 배치시키겠습니다. 셰프트를 베이스 위에
파여있는 이 홈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총 몇 개의 메이트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쉐프트가 베이스와 평행하게 놓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베이스의 양옆을 쉐프트의 옆과 평행을 시키거나 앞쪽 면을 쉐프트의 면과 평행시키거나 쉐프트에 임시봉을 그려 베이스와 평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서도 한 번에 쉐프트를 베이스 한 가운데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쉐프트의 위치를 잡고 나면 쉐프트를 통해 슬라이더가 이동해야 하므로 높이와 또 베이스 위에서의 쉐프트의 위치를 또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메이트만 사용하여 부품들을 조립하였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부품이 움직이면서 각도와 거리에 상관없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와는 다르게 각 부품들이 이럴 경우 조립품은 실제 물품과 다르게 서로 겹쳐지는 모양을 보여 실제 움직이는 모습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메이트 종류 중 표준 메이트가 아닌 아래쪽 고급 메이트를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화창을 보며 각 고급 메이트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쪽에 있는 프로파일 중심은 두 요소가 서로의 면적의 한 가운데에 오게끔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선택하는 두 항목의 서로의 중심을 맞추어 그 중심을 축으로 부품 간의 메이트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요소들의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이 설정을 반대로 하여 마이너스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 대칭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메이트는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두 부품이 대칭이 되도록 움직입니다. 따라서 대칭 메이트는 하나의 면을 기준으로 거울처럼 대칭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조립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움직임은 이렇게 한쪽이 움직이면 반대편도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너비 메이트는 부품들 간의 면의 거리를 일정하게 구속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현재 예제에서 보고 있는 이 조립품의 경우 베이스에 파여진 홈을 따라 슬라이더가 움직이게끔 만들고 싶습니다. 움직일 때 슬라이더가 홈의 한 가운데에 오도록 만들려면 먼저 너비의 홈 안쪽 면을 선택해주고 탭에서는 움직이고자 하는 부품의 바깥쪽 면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슬라이더의 위치가 홈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루었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부품이 겹침 현상은 그 아래에 있는 고급 메이트 맨 아래 거리 제한과 각도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두 부품이 일정 거리 이상 오지 않도록 정해주는 거리 제한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리 제한은 두 요소를 선택하면 바로 붙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두 부품 간의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위에 있는 칸에서는 그 거리의 값을 바꿔가며 이 부품이 무리가 없이 벌어진 범주를 알아줍니다. 이때 각 부품의 거리는 음수로도 나타내 두 부품이 일부러 겹치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설정하여 준다면 이 조립품의 움직임은 50과 0 사이로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도 제한 메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각도 제한 메이트는 거리 제한 메이트와 유사하게 조립품의 움직임을 구속하는 메이트 방식입니다. 거리 메이트에서 부품 간의 거리가 제한되어 조립품의 이상작동을 방지하였다면 각도 제한 메이트는 요소끼리의 각도를 제한하여 부품의 이상작동을 막아줍니다. 이번 예제를 통해 어셈블리에서의 선형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컵케이크와 거기에 올라가는 토핑, 그리고 컵케이크를 끼울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컵케이크에 토핑을 올린 뒤 이러한 컵케이크를 판에 있는 구멍마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어셈블리를 통해 토핑을 컵케이크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핑이 컵케이크에 메이트되어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컵케이크를 판에 있는 구멍에 메이트 시키겠습니다. 이제 컵케이크가 판에 메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목표한 대로 판에 있는 모든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는 컵케이크와 토핑 11개를 어셈블리 시킨 후 판과 또 메이트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판의 형태를 보면 일정 간격을 주기로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처를 선형 패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셈블리 탭의 부품 선형 패턴을 눌러 패턴할 요소를 선택하고 이 패턴을 반복할 방향을 잡습니다. 총 4개 형상이 반복되고 그 거리를 조절하여 형상을 모두 위치에 배치시켰고 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여 나머지 2줄을 채웁니다. 그리고 부품 선형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위해 반복되는 현상 중 원하지 않는 부분은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배치가 반복되는 어셈블리에서 메이트를 최소화하여 조립품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통하여 어셈블리에서의 원형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에 둥그렇게 초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트를 통해 초를 케이크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먼저 동심으로 초와 구멍의 위치를 맞춘 다음 일치를 통해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도 똑같이 초를 불러와 메이트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많은 경우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럼 어셈블리에서도 파트에서 원형 패턴을 사용하여 작업을 줄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 패턴을 사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창 상단의 어셈블리 탭에서 부품 선형 패턴 아래 화살표를 눌러 메뉴를 열어보면
원형 부품 패턴이 있습니다. 파트에서 원형 패턴을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복사하여 패턴화할 개체를 골라주고 이 부품을 복사할 축을 고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숨기기 보이기 임시축을 사용하면 원형 피처의 중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축을 선택하여 초를 구멍에 모두 꽂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할 수를 늘려 그 모습을 확인하면 나머지의 초들도 처음의 초와 마찬가지로 구멍에 모두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어셈블리에서의 대칭 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 예제에서는 판 위에 있는 부품을 대칭 복사하여 반대편에 똑같은 부품을 배치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칭 복사를 하려면 기준이 되는 면이 필요한데 대칭 복사하고자 하는 부품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평면을 기준면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참조 영상에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배치하고 싶은 면에 양쪽 면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럼 이 평면을 대칭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의 부품 대칭 복사 버튼은 커맨드 매니저 어셈블리 탭에 부품 선형 패턴 아래 메뉴를 드롭다운하면 이 맨 아래 있습니다. 이제 대칭 기준면 항목에서 기준면을 선택해주고 대칭 복사할 부품을 선택합니다. 그 후 확인이 아닌 다음 버튼을 눌러 넘어가면 기준면을 중심으로 대칭한 곳에 부품이 복사된 것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대화창 아래쪽을 보면 부품 방향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주면 그 방향이 바뀐 대로 부품이 대칭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를 보면 대칭 복사된 부품이 아래 밑판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부품을 거울에 비춘 것처럼 대칭을 시키고 싶으면 대화창 아래 대칭 버전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 확인을 하면 대칭 복사가 적용되어 복사된 부품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셈블리에서 부품을 조립할 때 그 부품들을 조립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준 메이트에서의 거리 메이트는 각 요소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고, 각도 메이트는 두 요소가 일정한 각을 이루도록 묶어줍니다. 고급 메이트는 두 요소가 하나의 기준면을 중심으로 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대칭 메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두 요소 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 제한 메이트, 그리고 움직임의 각도를 제한할 수 있는 각도 제한 메이트, 두 요소의 중심이 서로 붙게 만드는 프로파일 중심 메이트, 그리고 두 평면 간의 거리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너비 메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예제를 통해 어셈블리에서의 선형 패턴, 원형 패턴, 그리고 대칭 복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